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차량이 공중에서 회전한 후 도로에 강력한 충격음과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놀랍게도 멀쩡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많은 미국인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은 해당 사건을 직접 목격한 마이크 씨의 생생한 증언을 전해드립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틀랜타 외곽에서 화물 운전을 하는 마이크입니다. 전직 군인 출신이라 차를 고를 때도 늘 튼튼한 자동차만 찾았어요. 미국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도 꽤 강했습니다. 미국의 정신은 우리 차에 담겨 있어요. 그걸 외국차로 바꾸는 건 애국심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죠. 솔직히 말해서 아시아차, 특히 한국차에 대해서는 안 좋은 편견이 있었죠. 디자인만 요란하고 정작 사고 나면 박살나는 차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집 차량에는 10년 된 미국산 SUV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낡았지만 단단하고 믿음직한 제 오랜 동반자였죠. 저는 매일 아침 그 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자동차지. 그날도 평소처럼 아내와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딸 소피아가 핸드폰을 들이밀며 말했죠. 아빠 이거 봐요. 이 전기차 너무 예쁘지 않아요? 화면에는 유선형 디자인의 한국산 전기차가 보였습니다. 저는 토스트를 씹으며 말했어요. 내가 자라서 차를 살 때는 아빠가 제대로 된 미국 차를 골라줄게. 그런 위험한 차는 생각도 하지 마. 그건 그냥 번쩍거리는 깡통이야. 소피아의 얼굴은 실망으로 가득 찼지만 저는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왜 항상 그래요? 요즘은 한국 차도 정말 좋다고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그래. 실제 도로에서 20년 넘게 달려본 사람이 말하는 거야. 아내는 한숨을 쉬며 소피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소피아 아빠는 약간 고집이시니 이해해줘.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트럭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난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차가 최고야. 그게 내 신념이야. 출근길 라디오에서는 새로운 수입차 모델에 관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이 한국산 전기차라는 이야기였죠. 저는 코웃음을 치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허세 부리는 사람들만 내 회사에 도착해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오늘도 애틀랜타 외곽 고속도로를 달리며 화물을 배송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죠.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어제 본 자동차 광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이크, 요즘 한국차 광고 봤어? 기술이 미쳤다더라.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미국 브랜드가 최고지. 미국 차는 100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몇십 년 된 한국이 어떻게 따라잡겠어? 한국 사람들은 차를 만들기보다 모방하는 게 특기인 것 같아요. 핸들 아래에 붙어있는 작은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산 제품이 최고. 저는 그 스티커를 엄지로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지. 해병대 시절 동료와 함께 타던 단단한 미국산 험비가 생각났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은 제 가치관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운전석에 앉아 거울을 조정하며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한국차는 결국 유행에 맞춘 깡통일 뿐이야.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한국차 같은 건 들여놓지 않을 거야. 내가 20년간 도로 위에서 본 한국차들은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이건 편견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사실이야. 트럭 엔진을 켜고 첫 배송지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외곽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햇살은 눈부셨고 도로는 평온했습니다. 화물 배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라디오에서는 컨트리 음악이 흘러나왔고 저는 흥얼거리며 운전대를 쥐었습니다. 제 앞에 검은색 소형 SUV 한 대가 달리고 있더군요. 바로 알아봤습니다. 한국 브랜드 차량이었어요. 저런 차를 왜 사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고속 충돌 한 번이면 작살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 오른쪽 차선에서 커다란 픽업 트럭이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였어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픽업 트럭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불길한 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때였어요. 픽업 트럭에서 바퀴 하나가 빠져나오는 광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바퀴는 앞서 가던 검은색 SUV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픽업 트럭에서 떨어진 바퀴가 회전하며
SUV의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굉음과 함께 충격파가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검은색 SUV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최소 3m는 튀어 올랐어요. 공중에서 회전하던 차량이 도로에 굉음을 내며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충격에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SUV는 굴러가며 파편을 사방으로 흩뿌렸고 주변 차량들도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정신없이 차선을 바꾸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저건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군 시절 본 끔찍한 사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뒤따르던 다른 차량들도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도로 위에는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검은색 SUV는 뒤집힌 채 멈춰 있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야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저는 트럭을 갓길에 세웠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휴대폰을 꺼내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전복됐어요. 전화를 끊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해병대 시절 응급처치 훈련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전복 사고로 동료를 잃었던 기억이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사고 차량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차는 아직 연기가 나고 있었고 유리창은 부서진 채였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을까? 살아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전석 문이 삐걱 열리더니 한 젊은 여성이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차가 저렇게 공중으로 솟구쳤는데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지? 젊은 여성은 머리에 작은 상처만 있을 뿐 혼자 힘으로 일어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달려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차가 저를 살렸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차죠? 한국 차예요?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클로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가리켰습니다. 에어백이 정확히 터지고 안전벨트가 몸을 잡아줬어요. 차체가 충격을 흡수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복된 차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차체는 엉망이 됐지만 운전석 주변은 상대적으로 온전했어요. 군 시절 봤던 차량 사고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한국 차가 이걸 버텼다고. 구급차가 도착했고 클로이는 검진을 받기 위해 구급대원과 함께 떠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며 전복된 한국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휴대폰 블랙박스 앱이 사고 순간을 모두 기록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상을 확인해보니 픽업 트럭에서 바퀴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SUV가 공중으로 솟구이고 전복되는 모든 과정,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순간 운전자가 스스로 걸어 나오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조사했고 저는 목격자로서 진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사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차가 하늘로 솟구치는 걸 봤어. 최소 3m는 됐을 거야.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운전자는 어땠어? 많이 다쳤어? 제 대답에 아내도 놀랐습니다. 거의 멀쩡했어. 스스로 걸어 나왔다고라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늘 깡통이라고 비웃던 그 차가 이런 끔찍한 사고에서 운전자를 살렸다니. 저는 침대에 누워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클로이의 말, 이 차가 저를 살렸어요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블랙박스 영상을 세상과 공유해야겠다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라고 생각하며 그날 저녁 퇴근 후 영상을 정리해 SNS에 올렸습니다. 오늘 목격한 믿을 수 없는 사고. 차가 하늘로 솟구쳤는데 운전자는 멀쩡했습니다. 간단한 설명과 함께 올렸는데 예전엔 전투 훈련 클립이나 자동차 수리 영상만 올리던 계정이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팔로워가 몇백 명 정도인 소소한 계정이라 큰 반응은 없을 거라 생각했으나 다음날 아침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수십만 뷰를 기록했고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게 뭐지? 놀라서 SNS를 열어보니 제 영상이 여러 자동차 커뮤니티와 뉴스 사이트에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하늘로 튀었는데 걸어 나온다고 이게 한국 자동차의 위험이지. 완벽한 도약, 회전 착지 점수는 9.8점. 타이어가 막타까지 쳤네. 처음엔 웃기고 신기했지만 댓글을 하나씩 읽으며 점점 무거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본 거지?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출근길 회사 동료들이 제 영상을 이미 봤다며 몰려왔습니다. 마이클, 너 인터넷 스타 됐네. 그 영상 진짜야? 응,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점심시간
영상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섰고 여러 나라 언어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력 자랑스럽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국 자동차.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설계했다니 한 댓글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저 검은색 SUV는 한국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저 회사는 실제 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체 구조를 끊임없이 개선해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반응에 압도되었고 제가 얼마나 깊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도 이 사고를 다뤘습니다. 기자가 제게 연락해 사고를 목격한 트럭 운전사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라고 물었고 저는 카메라 앞에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한국차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사고를 보고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두 번째 날 조회수는 1000만을 넘었으며 국제뉴스에서도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저는 그저 진실을 공유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반응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밤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관심은 제가 아닌 그 순간을 버텨낸 기술에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고속도로 순찰대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고 원인은 픽업 트럭의 휠너트 파손, 즉 미국산 부품 결함이었습니다. 장기간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휠너트가 마모되어 고속주행 중 바퀴가 분리된 것이었죠. 그리고 충돌을 정면으로 맞은 SUV가 바로 제가 늘 비웃던 한국 브랜드 소형 SUV였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자동차 안전성에 관한 논쟁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사고에서도 운전자가 경미한 부상으로 살아남은 것은 차량의 안전 설계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충격 흡수 구조와 첨단 에어백 시스템이 운전자를 보호했습니다. 자동차 안전성 평가 기관의 대변인은 이 모델은 우리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실제 사고에서도 그 안전성이 증명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발표와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였습니다. 솔직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 차만 최고라고 굳게 믿어왔던 제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에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클로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퇴원 후 집에서 회복 중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클로이는 병원 검사 결과 경미한 타박상과 긁힌 상처만 있을 뿐 심각한 부상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의사도 이런 사고에서 이 정도 부상만으로 살아남은 건 기적이다라고 놀라셨습니다. 그러나 클로이는 제가 생각하기엔 기적이 아니라 기술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가 저를 살렸어요. 그녀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늘 깡통이라 비웃던 그 차가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냈다는 사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혼자 10년 된 미국산 SUV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알고 있었던 걸까? 그 순간 아내가 다가와 무슨 생각 중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내가 틀렸던 것 같아 한국차에 대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틀릴 수 있어. 중요한 건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컴퓨터를 켜고 한국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역사, 기술 개발 과정, 안전 철학 등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안전 기술에 얼마나 투자해왔는지, 세계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새벽까지 읽으며 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출근길, 도로 위 차량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브랜드가 아닌 각 차의 기술과 디자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동료들과 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관점은 달라졌습니다. 그 한국차는 정말 대단했어. 그런 충격에도 운전자를 보호했으니까.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너 미국 차만 고집하던 사람 아니었어? 갑자기 한국차 찬양하네. 저는 솔직하게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지. 내 눈으로 직접 본 거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소피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우리 학교 친구들이 아빠 영상 다 봤대요. 아빠가 유명인이 됐어요. 저는 웃으며 소피아를 안았습니다. 그건 아빠가 아니라 그 차가 유명해진 거야. 소피아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빠, 이제 한국 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빠가 많이 배우고 있어. 세상엔 내가 모르는 훌륭한 것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사고를 깊이 분석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량의 안전구조, 충격 흡수 시스템, 에어백 작동 원리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안전기술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왔는지 조명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10년간 안전 시스템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고 실제 사고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차체 구조를 끊임없이 개선해왔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한국 자동차 회사의 안전 테스트 센터를 방문한 내용도 다루었는데 다양한 각도와 속도에서 수백 번의 충돌 테스트를 진행하며 차량을 개선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읽으며 이게 바로 기술의 진보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SNS에 올린 영상은 전 세계에서 2천만 뷰를 넘어섰고 각국에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자부심 어린 반응이 많았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차가 생명을 구했다니 자랑스럽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국 자동차. 그들에게 이 영상은 단순한 사고 장면이 아니라 자국 기술의 자부심을 확인하는 증거였습니다. 미국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 한국차 정말 대단하더라. 나도 다음 차는 한국차 살까? 라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10년 넘게 미국 브랜드만 고집하던 이웃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너까지 그래? 시대가 변하잖아. 좋은 건 인정해야지. 그 대화를 듣던 소피아가 제게 다가와 아빠, 우리도 한국차 한번 시승해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거절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소피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자. 그날 저녁 클로이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했고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이 저를 한국으로 초대했답니다. 클로이는 흥분된 목소리로 안전기술 개발 현장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 당신도 함께 가면 어떨까요? 당신 영상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주목받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저를 초대한다니 생각해볼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그 기술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 차를 만드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아내와 이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내가 한국에 가도 될까? 아내는 미소 지으며 당연하지. 이건 정말 특별한 기회야. 다녀와서 우리한테도 자세히 들려줘.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미국 차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의 기술도 인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 아닐까. 그날 저녁 소피아와 함께 한국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서울의 모습, 한국의 문화, 음식 등을 읽으며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소피아는 특히 한국의 음식과 K-팝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빠, 한국 가면 비빔밥도 먹어보고 방탄소년단 콘서트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천천히 우리는 자동차 공장을 보러 가는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자동차 강국이 되었는지, 그 기술력은 어디서 왔는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날 소피아가 다시 한국 자동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나 한국차 사고 싶어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또 무시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한국 자동차 브랜드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사고 차량과 같은 브랜드, 같은 라인업을 찾아보며 디자인부터 성능, 안전 기능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우와, 아빠가 자발적으로 한국차를 찾아보다니. 소피아가 놀란 표정으로 말하자 저는 웃으며 세상은 변하고 나도 변하는 중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고집하던 미국 차에 대한 생각이. 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차라면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표시된 가격을 보며 저는 소피아에게 그래, 시승 신청해보자. 직접 느껴보자 라고 했고 소피아의 얼굴에 활짝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정말요? 아빠 최고. 아내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고마워. 그날 밤 짐을 싸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제가 한국차를 허약한 깡통이라고 비웃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한국 자동차 회사를 방문하고 가족을 위해 한국차 구매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저희 가족은 애틀랜타 공항에서 클로이와 만났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어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여행 정말 기대돼요. 저를 살린 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볼 수 있다니.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한 번의 사고, 그리고 영상 한 편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15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 보낸 안내원이 공항에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마이클 씨, 동영상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차의 안전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진심 어린 말에 뭉클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흥미로웠습니다.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흑백 사진 속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난 한국인들의 끈기를 믿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폐허에서 현대적인 도시를 건설하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기까지 한국인들의 노력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할아버지가 보셨다면 뿌듯해하셨을 텐데요. 높은 빌딩들, 깔끔한 도로, 다양한 종류의 차들을 보니 미국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다음날 일정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회사 본사 방문, 연구개발센터 투어, 그리고 생산 라인 견학까지. 이건 특별한 기회예요. 보통 외부인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구역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안내원의 말에 기대가 커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희는 자동차 회사 본사로 향했습니다. 웅장한 건물 앞에서 회사 대표들이 직접 나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마이클 씨, 동영상 덕분에 우리 차의 안전성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개발센터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안전연구실 책임자인 데이비드 김 박사가 저희를 맞이하며 마이클 씨, 저희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라고 말하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희는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도구를 만듭니다. 모든 기술 개발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 사람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회의실 벽에 걸린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이들이 단순히 좋은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모든 것을 설계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최첨단 장비, 컴퓨터로 가득한 사무실, 열정적으로 일하는 엔지니어들. 안전연구실에서는 충돌 테스트 영상을 보여주며 저희는 법적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자체 안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실제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돌 테스트 더미를 보며 저는 클로이를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실제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구나. 생산 라인 견학에서는 자동화된 로봇과 숙련된 작업자들이 조화롭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각 공정마다 품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작은 결함도 놓치지 않기 위해 여러 단계의 확인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완성차가 출고되기 전에 최소 500가지 이상의 항목을 검사합니다. 엔지니어의 설명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회견을 마치고 회의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회사 대표가 제게 물었습니다. 마이클 씨, 저희 차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저는 솔직하게 처음에는 한국 차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 이제는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기술과 열정이 실제로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대표와 엔지니어들의 얼굴에는 자부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보람은 기술로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한국 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아빠가 편견을 가졌었지만 이제 브랜드나 국적보다 안전과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피아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은 어디 갈 거예요? 라고 물었고 저는 내일은 더 특별한 곳에 갈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실제 충돌 테스트 센터는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시설이었습니다. 넓은 부지에 여러 건물이 있었고 특히 중앙에 있는 대형 테스트 센터가 인상적이었어요. 이곳에서 모든 차량 모델의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정면 충돌, 측면 충돌, 전복 시험까지 다양한 상황을 재현하죠.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희는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기술자들이 모니터와 컴퓨터 앞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테스트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안전한 관람석에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저와 가족, 그리고 클로이는 방호유리 관람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곧 테스트 트랙에 새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영상에서 봤던 그 모델과 동일한 SUV였고 이번 테스트는 고속 충돌 후 전복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의 카운트다운 소리와 함께 차량은 고속으로 장애물을 들이받으며 공중으로 솟구쳤고 회전 후 지면에 떨어져 전복되었습니다. 충돌 소리는 귀를 찢을 듯 컸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며 너무 실제 사고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기술자들이 달려나가 차량을 확인했고 대형 스크린에 운전석 주변 생존 공간이 온전하게 보존되었으며 더미에 기록된 충격은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준 이하로 측정되었다고 표시되었습니다. 클로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이게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군요. 라는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 또한 그 광경을 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을까. 점심 식사 시간 회사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외국차에 대한 편견이 많나요? 저는 솔직히 네,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지만 직접 경험하고 보니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초창기에는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저가 브랜드 모방 제품이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더 안전하고 혁신적인 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후에는 차세대 전기차 개발센터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미래의 모델들은 상상보다 훨씬 진보된 모습이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새로운 배터리 시스템, 더욱 강화된 안전 기능들이 돋보였고 소피아는 아빠, 저건 정말 우주선 같아요. 우리도 저런 차 살 수 있을까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곧 미국에서도 출시된다고 하니 한번 시승해보자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회사 대표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씨, 저희 회사는 당신의 영상과 증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대표는 작은 상자를 건네주며 식사 자리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실은 클로이 씨가 탔던 그 차량 모델의 안전구조를 설계한 수석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오늘 당신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50대 중반의 남성이 일어나 인사하며 안녕하세요. 저는 리차드 정 엔지니어입니다. 라고 말한 후 15년 전 전통사고로 아내를 잃었을 때 차량의 안전성이 더 높았다면이라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떤 충격에도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10년간 수천 번의 테스트와 실패를 거쳐 개발한 것이 바로 클로이 씨가 탔던 그 모델의 안전구조입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의 말을 잊었고 당신의 영상을 보고 울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것이 실제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단순한 금속과 엔진의 조합이 아니라 한 인간의 슬픔과 헌신이 만들어낸 결실을 마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전하자 리차드 정 엔지니어는 당신의 노력이 클로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 편견도 바뀌었습니다. 라고 덧붙였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특별 제작된 모형 자동차가 들어있었습니다. 클로이의 사고 차량과 똑같은 모델이었고 이건 단순한 모형이 아닙니다. 저희 안전기술의 모든 요소가 상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 가족에게 저희의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동에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희는 서울 시내를 둘러보았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속에서도 전통을 지키는 모습과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속에서도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의 기술만을 믿어왔지만 그건 좁은 시야였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 여행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단지 한국차를 인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제 안의 편견이 깨진 것이었고 그것은 차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였습니다.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한 후 저는 SNS에 한국 방문 사진과 함께 그날 난 한국차를 비웃었고 그 차는 생명을 지켜냈다. 이제 나는 자부심을 넘어서 한국차를 존경한다. 그건 단지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기술이다 라는 글을 올렸고 다시 한번 큰 반응을 받으며 수많은 공감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희 가족은 지역 한국차 대리점을 방문했습니다. 소피아가 원하던 전기차 모델의 시승을 예약했고 판매사원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마이클 씨 영상 봤습니다. 저희 차를 선택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시승 차량에 올라탄 소피아가 아빠, 정말 이 차 살 거예요? 라고 물었고 저는 진지하게 그래, 이제 브랜드가 아니라 기술과 안전을 선택할 거야 라고 대답하며 하늘로 솟구쳤던 검은색 SUV에서 걸어나온 클로이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기술이었습니다. 손님, 날씨가 조금 쌀쌀해져서 그런 거예요. 전기차는 원래 그렇습니다. 라고 판매사원이 말하며 이게 말이 됩니까? 가족의 생명을 맡기는 자동차를 팔면서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게 단순한 사고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오랜 편견 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술의 가치를 깨달은 순간이었죠. 한국차의 첨단 안전기술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처럼 앞으로도 기술은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큰 변화를 안겨주었고 앞으로의 선택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편견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때 더
더 나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